남편도 벌고 본인도 벌고 해서 빚을 갚아 나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와. 며칠 있다가 구치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자기가 암 진단을 받은 거야. 투자가 아니라 진짜 생활비 대출을 해서 빚이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중에서 회생이 잘 된 사례가 있을까요? 있지, 그런 것도. 회생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구한 사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불운이 계속 겹치는 분들도 많고, 그 기억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신혼이야. 그냥 일반적인 가정, 아주 행복해. 이분도 직장 생활도 하고 남편도 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행방을 막 찾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구치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이 사람 여기에 있으니까 알고 계셔라 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면회를 갔지. 갔더니 알고 보니까 하시던 사업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좀 이상한 투자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사기죄로 돼가지고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구치소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게 거지. 그 우리 의뢰인은 몰랐어. 남편분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남편도 벌고 본인도 벌고 해서 빚을 갚아 나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돼 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자기가 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암 투병 생활도 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럼 직장 생활에도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 악재가 겹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들을 우리가 법원에다가 잘 제출을 해가지고 되게 빨리 나왔어요. 개시결정도 3개월? 불과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추가 생계비를 잘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사례지. 추가 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인데 이분은 의료비. 실제로 초기에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계속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이미 들어간 돈도 이만큼이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생계가 되게 막막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어필을 했고, 또 의뢰인이 그렇게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 생계비 빼고 의료비 인정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불과 10만 원 정도? 10만 원 남짓? 그렇게 해서 3년, 36개월 했으니까 360만 원 정도만 변제하는 거지. 물론 채무가 본인 채무는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4,100만 원 정도에서 360만 원 갚는 거니까 대략 9%, 10%보다 낮은 금액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탕감받는,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실은 뭐 이 의뢰인한테는 되게 불운한 상황이 겹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탕감률만 놓고 봤을 때는 꽤 높은 탕감률, 그래서 좋은 성공 사례로 남아있는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탕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뢰인들이 꽤 많아요. 사실 법원에서 정해주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매달 법원에다가 얼마씩 납부해 나가는 건데, 한 달에 10만 원씩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달에는 8만 원 납부해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달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지난달 거 못 냈던 거를 만회하고자 12만 원을 납부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납 금액의 합계, 지금까지 7번 냈어야 되니까 70만 원 납부했어야 되는데 몇 번 미납이 돼가지고 35만 원밖에 못 냈어. 그럼 나머지 35만 원만큼이 못 낸 거잖아요. 그러면 미납 횟수가 3.5회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언제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개인회생 폐지라고 하는데, 법원은 3회분을 초과하면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실무에 있어서는 3회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략 4회에서 5회까지는 보통 법원에 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좀 봐주고. 근데 6회, 7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폐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지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폐지 예정 통보라는 거를 보내줘요. 곧 폐지될 수 있으니까 사유서, 진술서를 적어서 내고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라. 그러면 당장 폐지시키진 않겠다라고 하는 폐지 예정 통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사례가 꽤 높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의뢰인분들이 거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변제금을 미납을 해가지고 폐지가 되면 재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은데, 사실 실무에서는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 다만 이제 법원의 눈치가 조금 보이긴 하지. 그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맥주 먹자. 아까 그 암투병 치료비가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되는지
암투병은 우리 아까 그 의뢰인의 사례이고 보통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주기적으로 가고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매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 달에 40만 원씩 병원비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보통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느냐? 그렇진 않지.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가 생계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년 내에 냈을 때는 한 달에 워낙 부담이 컸던 상황이 60개월까지로 변제 기간을 늘리면서 한 달의 부담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추가 생계비로 지금 방금 의료비를 말씀드렸었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녀가 운동선수다. 그래서 매달 레슨비가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생계비를 인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 무리가 없으면 그 정도는 해주는 거죠. 고맙습니다.